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치매 알츠하이머병, 소위 말해 알츠하이머병 치매가 맞겠죠? 진단 기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뭐 어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DSM-4 진단 기준, 혹은 뭐 지금 현재는 5도 나왔다라고 되어 있고 말씀드렸었고, 유럽을 중심으로 한 인터내셔널 워킹 그룹이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NIA, AA 그룹이 있다. 두 개가 지금 서로 이제 학문적으로 경합이라고 해야 될까? 서로 상생을 하면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제 NIA 진단 기준을 좀 더 많이 따르고 있다. 왜? 이게 좀 더 직관적이고 객관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즉, 바이오 마커에 관한 내용이 많다. 객관적으로 뭔가 되게 질환대에서 진단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NIA 쪽이 좀, 사실은 IWG도 그렇긴 한데, 학문적 흐름이 한국은 좀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알츠하이머병의 발병 기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은, 왜 도대체 그 알츠하이머 치매가 발생하는 거지? 그 이유는 뭘까라고 이제 여기 쭉 이렇게 나열을 되어 있죠. 일단 나이가 많으면 발생된다고 합니다. 이게 나이 많은 게 가장 문제네요. 그리고 유전적 취약성, 뭐 프리시날 1, 2의 돌연변이가 있다든지, 아밀로이드 프리커서 프로틴 유전자의 어떤 돌연변이가 있다든지, 아포리포 E4의 대립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치매, 가족력 이랬더니 두부 외상, 낮은 교육 수준, 알코올이라든지 약물을 함부로 썼던 분들, 제초제나 솔벤트, 다운 증후군의 가족력, 고호모시스테인 혈증,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질환, 흡연, 비만, 심지어 당뇨, 이런 것까지 이제 알츠하이머 발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힘드네요. 그죠? 얘기가. 죄송합니다. 언급할 내용이 좀 많아서 힘든데, 다시 한번 좀 차근 좀 정리 좀 해볼게요. 보시게 되면, 유전적 취약성, 아밀로이드 프리거스 단백질의 돌연변이, 그리고 요런 거는, 여기까지 뭐죠? 요게 이제 한마디로 베타 아밀로이드가 잘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이제 말을 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나이가 많아지면은 베타 아밀로이드도 많아져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베타 아밀로이드가 자꾸 뇌에 침착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포리포 단백질이라고 하는 E4 대립 유전자, 입실론 2가 있고, 죄송합니다. 이게 E가 아니라 입실론 4가 있는데, 입실론 2가 좀 프로텍티브 이펙트가 있고요. 입실론 4는 좀 취약성이 있어요. 그래서 입실론 4에 문제가 있을 경우라든지, 치매가 가족력이 있거나, 뇌를 세게 부딪혔거나, 교육 수준이 낮거나, 그리고 이런 약물들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다운 증후군이 있었던 사람이거나, 약간 염색체 이런 느낌이 좀 강하네요. 이런 그 유전적인 돌연변이 좀 느낌이 강하고, 그리고 고 시스템의 혈증이라든지 동맥경화, 심장질환, 흡연, 비만, 당뇨 이런 건 이제 또 염증에 관한 그 부분일 수도 있어서 발병 기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이 좋아, 원인이라고 발생 위험인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질환은 왜 생기는 거야? 라고 하는데, 베타 아밀로이드가 과다 생성되어서 라고 하는 베타 아밀로이드 증폭 가설, 타우 단백질이 가인산화되어서 타우 단백질 매듭 가설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또 타우 단백질이 등장하니까 또 여러분들 또 놀라셨죠? 이게 뭔가 하면, 신경세포가 이렇게 있으면요, 신경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핵이 있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베타 아밀로이드는 여기 죄송합니다. 다시 다른 색으로 쓸게요. 베타 아밀로이드는 여기 신경세포 밖에 이렇게 막 서로 쌓이게 돼요. 신경세포 밖에. 하지만 이 타우 프로틴은 이 신경세포 안에 쌓이게 되거든요. 타우 프로틴은. 예.
그래서 이 타우 프로틴이 그 신경세포가 분열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런 중간적인 매개 물질이보다는 중간의 물질이긴, 분열을 유도하는 물질이긴 하는데, 이제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과잉산화되면서 이제 그 타우 프로틴들이 여기 이제 자꾸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밀로이드가 문제가 되거나, 혹은 타우 프로틴이 문제가 되거나, 혹은 여기 미세 아교세포, 배라교세포 활성화에 따른 염증 반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 좀 제가 좀 할 말이 많네요. 자, 다시 좀 그림을 파란색으로 써볼까요? 자, 신경세포는 요런 베타 아밀로이드를 치워주는, 혹은 여기에 어떤 다른 나쁜 물질이 침착되었을 때 이걸 먹여주는 세포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미세 악교세포라고 하고, 이걸 또 활성화시켜주는 세포가 또 있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별 악교세포라고 하게 돼요. 어쨌든 이런 미세 악교세포, 별 악교세포는 뇌 안에서 면역을 담당하게 되는데, 면역을 담당하게 되는데, 자, 이게 너무 지나치게 활성화가 되면 주변에 막 염증들이 막 많이 생기겠죠. 다시 좀 쉽게 설명하자고 하면, 이 뭐 베타 아밀로이드를 좀 치우기 위해서 얘가 많이 활성화 될 수도 있고, 혹은 나이가 들어서 신경세포가 취약해지면서 얘가 이유 없이 신경세포가 막 죽기 때문에, 이 죽은 신경세포의 어떤 사체를 막 처리를 하기 위해서 미세 악유세포라든지 벼락세포가 막 활성화되면 어떻게 되죠? 얘 혼자 일을 처리하기 힘드니까 주변에 또 다른 이제 막, 야, 나랑 비슷한 세포들 빨리 와봐 라고 해서 이렇게 그 물질들을 막 신호 물질들을 분비를 하겠죠.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염증성 물질이 되는 거고, 이 염증성 물질 자체가 다시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신경세포의 어떤 사멸을 갖다가 유도한다는 것이 어떤 신경염증 가설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 신경염증 가설에 대해서 가설이 조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베타 아밀로이드라든지 타우를 대상으로 했던 그런 연구들이, 죄송합니다, 베타 아밀로이드 대상으로 했던 연구 자체가 지금 사실 거의 연구가 많이 남지 않고, 거의 사실 많이 이렇게 망했다고 해야 될까? 이제 페일을 했어요. 페일을 했는데, 한마디로 실패를 했죠. 실패를 했는데, 그런 이유에서 그런지 약간 연구의 그 최신 트렌드는 이제 요런 벼락세포의 어떤 염증 반응과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그리고 혈관 위험인자들에 의해서 신경세포에 퇴행이 유발되는 혈관 가설, 즉 이게 또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전에 이제 신경세포를 제가 그렸었죠. 신경세포를 이제 쭉 그리면 이 신경세포에 영양 공급을 해주는 어떤 그런 혈관들이, 나이가 들면 이제 혈관들이 딱딱해지고 좁아지고 그러면서 얘가 예전과 다르게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좀 이런 혈관들의 그 태화로 인해서 신경세포도 같이 이제 망가지게 된다라는 어떤 혈관 가설도 최근에 좀 주목받고 있어요. 그래서 혈관 가설 때문에 치매 환자들한테 뭐라고 하죠? 운동 많이 하세요. 유산소 운동 많이 하면 좋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이런 염증 반응 때문에 신경세포가 사멸한다는 이제 그런 내용을 조금 말씀드렸고, 저도 이제 의사로서 의학 유튜버를 많이 보게 되는데, 미국의 어떤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요게 대해서 좀 많이 믿고 계시더라고요. 뭐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까? 닥터 레니였나? 그런 분이 이제 한국계 미국 의사 선생님이신데, 신경염증 가설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하시면서
BBB를 통과하는 글루타치온을 먹으면 좋다라고 이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좀 맞는 말인가라고 하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신경염증 가설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이제 알츠하이머병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인지기능의 치료, 행동심리 증상의 치료, 그리고 혈관 유해 인자의 조절,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 있고요. 자, 인지기능의 치료는 자,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나왔죠. 자, 우리 뇌에는 아세틸콜린 이거 말고도 도파민, 그리고 세로토닌 등등 여러 가지 신경 절단 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지 기능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도파민이 아세틸콜린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아세틸콜린 기억 잘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아세틸콜린이 자 분비가 뇌 기능이 떨어지면서 적게 되죠. 그래서 이 적게 되는 아세틸콜린을 잘 활용해서 즉 더 이상 분해되지 않고 뇌 안에서 잘 쓸 수 있게 하기 위한 아세틸콜린 분해 억제제가 이제 요즘이 아니라 치매약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어요. 이건 뭐 사실은 1980년대 초반부터 임상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기 때문에 도네페질, 리바스테그민, 갈란타민 이런 약들이 현재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40에서 50%에서 일시적인 기능 호전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진짜 맞는 말 같아요. 제가 외래에서 약을 써보니까 도네페질을 먹고 상당히 머리도 맑아지고 기억도 잘 난다고 하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NMDA 수용체 대항체는 메만틴이라는 이런 약도 있어요. 우리가 뭐 글루타메이트라고 하는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부위에서 아까 전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닿는 부위에서 올라가게 되면 이게 신경세포의 사멸을 유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멸 신경세포가 그 글루타메이트 때문에 사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NMDA 수용체 대항체가 또 약으로 사용돼요. 뭐 그 외에 뭐 항산화제 그리고 은행 추출물, 소염제, 스타틴 등이 이제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항산화제? 요즘에 뭐 대규모 임상 연구에서 뚜렷한 효과가 없죠. 그래서 참 조금은, 이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유튜버 분들께서는 뭐 이게 좀 항산화제가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뭐 글루타치온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이게 과연 네 그렇습니다. 행동 심리 증상의 치료. 자 이거는 행동 심리 증상 뭐라고 했죠? 성격이 변한다. 악담하고 뭐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평소에 남자던 사람이 막 악담하고 자꾸 막 남자의 집에있던 사람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막 성적으로 막 어떤 욕구가 막 증가되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채소 영양으로 시작하면 하는 신경안정제, 항우울제, 뭐 진정수면제, 항뇌전증약. 자 간질이 아니죠. 뇌전증약도 이렇게 행동심리 증상의 치료에 좀 사용이 됩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혈관 유협인자를 조절하기 위해서 혈관 유협인자 왜 조절한다고 했죠? 여기 있죠. 혈관 유협인자가 신경세포의 T형이 유발될 수 있다는 어떤 가설이 있기 때문에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이건 언제나 다 어느 질환에서도 다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삼형제,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요거 심근경색, 뇌경색도 일으킬 수 있고 이게 결국은 치매도 일으킬 수 있네요. 어쨌든 이게 직간접적으로 알츠하이머병의 발병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런 여가지 조절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인지기능 치료, 행동심리증 치료, 혈관 유혈제 조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조금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그렇다면 지금 이 알츠하이머 치료에서 베타아밀로이드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네요. 그죠? 타우 프로틴 얘기도 없고
네, 발병 가전은 이 베타 아밀로이드랑 타우 단백질 그리고 미세 벼락에서 표현한 염증 뭐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는 치료약이 아예 없는 치료 조건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라고 했는데 뭐 염증을 낮춰줄 수 있는 항산화제에 대한 연구는 있었지만 뚜렷한 효과가 없다고 밝혀졌고 자, 이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프로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가 좀 있었어요. 특히 이제 이 베타 아밀로이드에 대한 연구는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다 다 네, 실패를 했다. 현재까지 실패를 했다. 즉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있어요. 환자에 대해서 막 머릿속에 쌓여있던 베타 아밀로이드를 표적으로 하는 치료제 때문에 사라졌어요. 그렇다면 이게 사라졌다고 하면 환자의 인지 기능은 바로 좋아져야겠죠. 왜? 원인이 되는 물질이 사라졌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사라지고 나서도 환자가 인지 기능이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원인이 아닌가? 이걸 머릿속에서 없앴는데 인지가 안 좋아졌어. 인지는 그대로야. 오히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자는 더 나빠져. 그렇다면은 연구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그 원인 물질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치료제는 아직까지는 연구 중이에요. 연구 중이고 이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프로틴 그리고 신경 염증을 좀 그 타겟으로 하는 연구들이 현재로서 많이 집중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베타 아밀로이드와 염증 반응에 관한 두 가지 부분이 좀 많이 좀 각광받으면서 현재로서는 연구 중에 있습니다.